네, 여러분께서는 꿈과 함께 미래와 함께 AM1230 우리 방송 박혜란의 정보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께 새롭게 인사드리는 시간이죠. 암 그렇고 말고. 자, 오늘도 우메켄 생명과학연구소의 자문위원이십니다. 박주상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박사님 지난 시간에 제가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오늘 또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주상 박사님은요. 스탠포드 의대에서 암생물학과 박사 과정 대장암하고 직장암 연구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데이나 파벌 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셨는데요. 네. 암치료 백신 개발에 또 동참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암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가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아주 많죠. 예, 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암에 대한 인식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고요. 네. 암이란 게 사실 지난 시간에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난치병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게, 네. 여러 가지 연구 결과, 통계, 이런 걸 분석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네. 또 많은 경우에, 조기 검진을 한다면, 네. 치료율이 90%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난치병이라고도 하기 힘들죠. 그런 경우에. 그렇네요. 네. 그 5년 생존율이 그때 65%. 예, 우리나라의 그 전체 암의 통계를 네네. 보면은 65%가 넘죠. 그러니까요. 5년 생존율이. 네네. 10년 생존율이 그리고 50%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일단 이 암이라는 게 예방만 잘하면 조기 발견해서 예방만 잘하면 또 치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암 그러면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폐암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야, 난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이 왜 걸리지?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암의 원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네네. 단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그 이제 암 요인들, 암 네. 발생 요인들을 하고 특정 암의 발병률하고 네. 이런 거를 이제 통계 처리를 해서 보면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우리의 그 음식이나 생활 환경과 관련된 그 환경 인자들이 많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유전적 인자도 한 5% 정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환경 인자들과 유전 인자들이 이런 뭐 1, 2년도 아니고 네네. 1, 20년 이렇게 장기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네. 우리 몸에 그런 암을 결국 일으키게 되는데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네. 평소 우리 몸 관리를 식생활 관리를 특히 잘 하신다면은 통계적으로도 3분의 1은 예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게 지난 뭐 한 2달 전에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번 달에 가니까 암이 생겼어? 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 말씀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예.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에 몇 달 전에 없었는데 예. 지금 생겼다 이 말은 예.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왜냐하면 그 암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지만 네. 하나의 정상적인 세포가 어떤 그 돌연변이 때문에 네. 변화를 거치면서 그리고 또 면역력을 이렇게 피해가면서 네. 결국에 이제 그 악성인 암으로 자라나는 것인데 이 과정이 보통은 10년 내지 20년 걸리죠. 네네. 네, 그래서 2달 전에 우리가 보기에는 건강해 보였던 분들이 네. 암 환자로 진단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2-3달 전에도 이미 암 세포가 있었던 거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꾸준하게 내 몸을 잘 관리를 한다면 사실 이 암의 어떤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암이 왜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도
담배 많이 피거나 그럼요. 뭐, 네. 뭐 이런 거 하면 그런 거는 이제 있죠. 그렇죠. 예. 환경 인자들이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그 흡연이 사실 그 주범이죠. 주범. 모든 네네. 암과 관련된 인자들 중에 가장 통계나 여러 가지 연구가 잘 된 것이고 네. 특히 폐암하고는 거의 네. 심지어 간접 흡연도 네네. 폐암과 관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이나 그다음에 생활 환경들 네네. 심지어 자기 직장이 이렇게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직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이 대도시 내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공기를 마시거나 좋지 않은 식수를 마셔야 되는 상황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장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의 면역이 사실 이런 것들을 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 우리 면역 능력을 넘어서서 장기간 작용하는 경우에 네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또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요. 아시다시피 네. 뭐 평생 담배를 태우셔도 음. 암에 걸리시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담배에 디귿자도 모른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또 폐암 걸리시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인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지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암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조기 발견은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 습관이나 어떤 식습관을 개선한다면 미리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암 발생 기전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예. 예방의 컨셉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네. 암 발생 기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정상적인 세포에서 생겨나잖아요. 네. 근데 이 정상적인 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네. 약 10억 개 정도는 매 시간 교체가 돼야 됩니다. 10억 개가요? 네, 그래서 그래야 우리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네네. 이 10억 개의 세포가 교체가 된다는 얘기는 예. 10억 개의 새로운 세포가 생겨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예. 이 과정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100%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물론 수선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예. 최종적으로는 면역 시스템이 이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이 건강한 이유는 이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네. 이렇게 잘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 예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평소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식생활을 하면은 네. 암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암이 생기기 전에 이런 식습관이나 이런 걸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암 판정을 받으시면 그제서야 암에 이게 좋대더라. 그때부터 이제 관리하시잖아요. 예. 네. 요게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또 오해가 있어요. 예. 의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네. 암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에 굉장히 네네. 특히 가족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쓰시죠.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건강에 좋은 음식 이렇게 하시고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야채 과일이 좋으니까 네. 육류는 전혀 드시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근데 네.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암 전문의들은 그게 또 아주 나쁜 암에 나쁘대요. 그래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의 20%는 영양실조로 결국 사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양 불균형으로. 그래서 네네네. 사실은 그 오해는 네. 암을 이제 배고프게 하기 위해서 암세포들이 죽게 하기 위해서 네.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그런 건데 그래요? 사실은 우리 몸이 일단 튼튼해야 네네. 암과 싸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면역력에도 골고루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육류 섭취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균형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식습관과 관련해서는 암 예방과 또 네. 암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는 네.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알려진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네네. 그리고 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의사의 전문가의
그 권유에 따라서 네. 그런 식생활을 이렇게 식 패턴을 짜시면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미리 건강을 챙긴다고 요즘에 인터넷에 정보가 워낙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는 음식, 뭐 암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걸 설치해서 전문가 의견과 상관없이 정말 막 채식하시고 네네. 식습관을 그냥 알아서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실 게 아니라 일단 전문가 좀 상담을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든지 그렇죠. 네네.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 박사님께서 암이라는 게 뭐 초기 증상은 없지만 증상과 상관없이 우리가 평상시에 좀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면 이 암도 뭐 걱정 없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걱정을 많이 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네. 그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암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 네. 또 어르신들 평소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네. 그 인생을 설계하듯이 암도 그런 차원에서 대처를 하시면 그렇네요. 많은 암들이 예방될 수 있다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암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고 그렇죠. 네. 알고 있잖아요. 네. 일단 면역력을 좀 키우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특히 그 베타글루칸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베타글루칸을 지난 시간에 처음 알았어요. 네. 이게 사실 버섯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네. 왜 좋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성분이 들어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타글루칸이 어떻게 좋은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예. 항암 버섯 혹은 그 약용으로 썼던 버섯들에 그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우리 손조들도 다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그 고의학 서적에서도 뭐 감압이라든지 혈압을 조절한다든지 뭐 네. 감당, 그 혈당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뭐 강정 작용 그리고 뭐 부인병 네네. 여러 가지 그 몸의 질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버섯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뭐 네네. 잘 아시다시피 진시황제는 그 불로초라 그래가지고 예. 이영지 버섯을 한국으로 찾아다니고 뭐 그런 일화들도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 이 현대 과학이 밝혀낸 거는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네. 바로 항암 작용, 특히 면역력에 직접 작용하는 그런 물질인 것이 그렇게 밝혀졌고요. 네네. 그 베타글루칸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네. 포도당이 특별한 방식, 즉 베타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길게 쇠사슬처럼 연결된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포도당의 중합체죠. 네네. 이런 단당류를 베타글루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 베타글루칸이 이제 이 우리 몸의 면역을 증진시켜준 성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떤 효능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예. 베타글루칸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네네. 이제 소화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소장에 이르러서 네. 그 베타글루칸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소장에서? 네, 왜냐하면 네이처라는 과학계 최고의 잡지가 있어요. 예. 논문이 아마 제 생각에 한 5년 여전쯤 된 것 같은데 이 네이처 잡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은 베타글루칸이 이 소장에 있는 특히 수지상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수지상세포라는 거는 이제 한문으로 써보면은 손가락 모양을 닮았다 이래서 수지상세포예요. 근데 이 수지상세포는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네. 이 수지상세포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오케스트라 있죠? 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아, 이 수지상세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예. 우리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비상으로 작동하는 비특이적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특이하게 작용하는 네. 특이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 특이적 반응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연결을 잘 해서 활성화하게 되면은 우리 면역력이 아주 좋은 건데 네네네. 이 두 개를 그러니까 매개시켜주는 세포가 수지상 세포입니다. 진짜 중요한 세포군요. 굉장히 중요한 세포죠. 그래서 이 수지상 세포의 이 그 네이처에 실린 잡지의 결과가 그러니까 논문의 결과가 뭐였냐면 베타글루칸을 인지하는 수용체라 그래요.
이 수지상세포가요? 네, 수지상세포 표면에 이 베타글루칸을 인지하는 수용체가 있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데이터였는데,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이 이 면역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수지상세포의 인지가 되어서 이 수지상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이 전체 면역 시스템을 이렇게 조율한다. 이런 가설이 성립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그 과학적인 그 베타글루칸의 작용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타글루칸만 잘 챙겨 두셔도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몸의 치유력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기 힘든 사실인데 베타글루칸이라는 이 물질 하나가 이 면역의 어떻게 보면 키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면에서 뭐 다른 물질도 있지만 이 수지상 세포를 이 항암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이렇게 자극한다는 이런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그렇군요.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미 그 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도 이 베타글루칸이 작용을 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든 아니면 치료 차원이든 암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면역력 증진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암 환자들의 면역 시스템을 보면은요. 이 암이 진행되어서 전이 단계에 가면은 암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버드에서 연구를 할 때 제가 그 지도 교수님 방에서 첫 번째 본 이미지 사진이 있어요. 왼쪽 사진은 백신을 주기 전 사진, 오른쪽 사진은 백신을 맞고 난 환자의 그 암 부위 사진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개발했던 그 암 백신은 환자의 자가 면역력이라 그러거든요. 그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치료법이었는데 백신을 주기 전 그 암 부위를 보면은 면역 세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시한부 환자였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백신을 준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이 암 세포들을 면역 세포들이 공격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게 보여요. 네, 그래서 암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암 환자를 면역요법을 통해서 다시 그 면역 시스템의 활력을 되찾아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의 케이스는 시한부에 살면서 한 2년 정도 더 생존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중요한 거는 암 예방이나 치료 차원에서, 즉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질환에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사실 그러니까 면역력, 우리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높아져야지만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자가 치유력 자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그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면역 증강, 면역 증진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면역 그 활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이제 마냥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그럼요. 된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도 하지 않는데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거를 이제 그게 잘못 가게 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류마티성 관절염이 대표적인 경우고 천식 같은 경우에는 과민 반응, 일종의 알러지잖아요. 그래서 알러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면역 시스템이 관계돼서 우리